안녕하세요, 한의사 최주리입니다. 제가 드디어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쉽지 이런 거니까. 안녕하세요, 한의사 최주리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석구석 우리 몸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강 이슈. 이번 주에 다룰 주제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에요. 이 질환은 여성 10명 중 1명이 겪는다고 할 정도로 흔한 질병이에요. 작년 궁중문화축전 때 배운정 안무관님 아시죠? 그분을 창덕궁 약방 행사에 초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왕실의 여성 건강, 전태교, 산후조리에 대해서 얘기 나눴었거든요. 그때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해서도 약간 얘기를 나눴었어요. 여기 보시면 들으실 수 있어요. 뱃쌤이 그때는 혼자 오셨는데 지금은 둘이 되셨죠. 우리 골드 재울이 건강하게 잘 자라길 바랄게요. 다낭성 난소, 단어 그대로 난소 안에 다낭성 난포들이 여러 개 보이는 질환이에요. 자, 여기 초음파 보시면 미성숙한 아기 난포들이 많이 보이시죠? 그런데 왜 난포들이 몽글몽글하게 있는 걸까요? 혈액검사와 초음파 검진을 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자가검진을 할 수도 있어요. 몇 개월간 월경이 없거나 반대로 한 달에 몇 번씩 생리를 하거나 그리고 난임이 되는 경우예요. 의학적 진단은 2003년도 노테르담 기준에 따르면 첫 번째 무배란, 두 번째 다낭성 난포, 세 번째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는 고안드로겐 혈증,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이 충족이 되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진단을 해요. 최근에는 미성숙 난포의 숫자를 12개로 기준을 올리는가 하면 AMH를 기준으로 삼기도 해요. 진단은 이런데 치료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학생이거나 임신 계획이 없으면 피임약이고요. 임신 계획이 있으면 배란 유도제예요. 그럼 학생이거나 임신 계획이 없으신 경우를 먼저 볼게요. 피임약이죠. 그런데 좀 의문스럽지 않아요? 배란이 안 되어서 다낭성 난포가 생겼다고 했는데 피임약은 배란을 안 하게 만드는 약이잖아요. 야즈나 다이안느 같은 피임약이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치료약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피임약의 기전을 좀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대개 피임약에는 두 가지의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이 두 가지 호르몬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먹으면 그 호르몬의 상태가 임신 때와 비슷한 상태가 돼요. 마치 몸이 임신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임신을 했으니 임신이 당연히 안 될 것이기 때문에 피임의 효과가 나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걸로 치료가 될까요? 자, 우리 여성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배란을 해요. 뇌에서 난소에게 시켜요. 난자를 하나 내어놓으렴 이렇게 시켜요. 그런데 난소가 힘들어서 난자를 내놓지 못해요. 그럼 뇌가 왜 아직 안 내놨니? 하고 또 시켜요. 그러면 또 난포를 성숙시키죠. 이렇게 몽글몽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난포를 찢고 난자만 하나 나오면 이렇게 몽글몽글 있을 필요가 없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배란은 꼭 임신을 위해서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한 번의 생리 주기에 배란되는 난자는 1개인데 8개에서 10개 정도가 준비를 해요. 안 그래도 소모되는 난자들이 있는데 배란이 안 되면 더 많은 난자들이 소모가 되는 거예요. 12개 이상으로. 정자는 실시간으로 만들어지지만 난자는 우리가 태아일 때 엄마 몸속에서 받아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소모된다는 얘기예요.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소모시키면 난소의 나이가 줄어들겠죠. 그런데 이런 피임약으로 배란 장애가 치료되기도 해요. 왜일까요? 이때 피임약의 역할은 뭘까요? 난소에게 일 안 해도 좋으니 배란하지 마 하고 쉬게 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일 안 시키고 저기 제주도로 휴가 보내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여성 호르몬의 밸런스가 잡히면서 난소가 저절로 자연 회복되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도 회복이 안 되는 경우예요. 피임약 먹을 때는 생리가 나오는데 안 먹으면 한 두세 달 더 하다가 또 안 해요. 이건 왜 그럴까요? 난소가 쉬기만 했지 회복하도록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무작정 쉬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한의학의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쉬게 하는 것까진 좋은데 그냥 쉬게만 하지 말고 난소를 치료받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제 한의원에 오시면 필요하면 피임약도 먹으면서 난소를 적극적으로 치료해 들어가요. 그리고 피임약이 이런 무월경에 필요한 이유가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생리를 띄엄띄엄 하니까 자궁 내막이 두꺼워진 상태에서 좀 오래 있겠죠. 자궁 내막은 원래 증식과 탈락이 반반씩 반복돼야 되는데 계속 자궁 내막이 증식된 상태로 있다라는 얘기는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자극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 자궁 내막암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게 돼요. 그래서 배란은 안 되어도 주기적으로 내막을 탈락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학생이나 임신 계획이 없으면 피임약으로 치료를 하면 되는데, 임신 계획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치료할까요? 클로미펜이나 페마라 같은 배란 유도제를 먹어요. 3개월간 먹었는데 임신이 안 되면 가배란 유도 주사제를 맞아요. 그런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배란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임의로 배란을 유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임신이라는 게 배란되고 수정만 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착상이 중요하죠. 그런데 보통 난소의 힘이 떨어질 때 자궁의 건강도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으로 수정은 되었지만 착상 단계에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한의학이 맞다, 양의학이 맞다가 아니고 서로 협력해서 자궁과 난소를 같이 돌보아야 돼요. 한의원에서는 혈액검사는 되는데 초음파가 안 되니까 다들 산부인과에서 진단을 받고 오시는데요. 제 한의원의 경우만 말씀드리면 열소양인 열태음인이신 BMI 25 이상이신 분들이 거의 한 80%가 넘으세요. 나머지는 한소양인으로, 이분들은 BMI가 20 미만이신 분들이 많은데 체질적으로 자궁과 난소의 기능이 떨어져 있었는데 심한 다이어트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더 안 좋아진 경우예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열태음이신 분들은 전신 피부 염증이나 다모증까지는 아닌데 좀 털이 많이 나고 닭살처럼 피부가 약간 거칠어진 분들이 많아요. 거기다가 비염이나 알러지가 생기기도 하고요. 간열이 올라서 눈에 자열감을 호소하시기도 하고 듀얼로 인한 탈모도 생기고, 또 특이한 거는 우울감을 많이 호소하시기도 하세요. 열 소양이신 분들은 주로 이 얼굴 위쪽으로 문제가 많이 오세요. 두통이나 여드름, 화와 열이 많이 오른다고도 하시고 짜증이 많이 난다고도 하시고요. 폭식으로 체중이 더 늘어서 오시기도 하세요. 대개가 피임약을 3개월 이상 드시고 오시는데 유일한 치료 방법이 다이어트라는 것을 아시지만 잘 못하고 오시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몸에 열과 화를 내려줘서 거짓 식욕을 해결해 주어야만 살도 빠지고 또 자궁과 난소의 건강도 좋아져서 배란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영상 기억하셔야 될 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생기는 그 첫 번째 지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로 인해서 혈중의 안드로겐 수치가 올라가고, 이것 때문에 여성 호르몬의 균형이 깨져버리니까 배란이 안 돼서 다낭성 난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피임약과 배란 유도제를 쓰기에 앞서 저는 이건 먼저 꼭 해결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직 당뇨까지는 아니니까 당뇨약을 쓰지 말고 생활습관 교정을 해서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다시 끼우셔야 해요. 더불어 똑같은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몸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체질적으로 자궁 난소가 약해서 이쪽으로 질병이 왔다라는 점을 간과하시면 안 돼요. 비만하다고 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두 번째, 임신 계획이 없으신 분들은 피임약으로 난소를 쉬게 해준과 동시에 한약으로 난소에게 힘을 주어야 해요. 세 번째, 임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같은 방법으로 배란 유도제로 배란을 시킨과 동시에 한약으로 자궁을 튼튼하게 해서 찰떡 같은 착상을 유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마른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분들은 양약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한다는 개념이 양약에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한의원 가셔서 한약 치료를 병행하셔야 돼요. 다낭성 난포는 중고등학생들한테도 많이 보이는데 이건 질병이 아니에요. 이제 걸음마 하는 난소인데 생각처럼 원활하게 배란이 안 되는 거는 너무 당연해요.
그래도 원인이 되는 습담이나 화열, 신허 증상이 보이면 같이 병행해서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학업이나 성장에 도움이 되겠죠. 인슐린 저항성을 한 번 더 강조하고 끝낼게요. 모든 질환이 그렇지만 이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정말 단 거 안 돼요. 그래서 딴 건 몰라도 과일 주스는 돼도 탄산음료는 절대로 안 된다던가, 빵은 조금씩 먹더라도 과자는 절대로 안 먹고 끊는다든가, 이런 실질적으로 내가 생활에 조금씩 고쳐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해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저는 제 영상을 보시고 이건 내 경우랑 비슷한 것 같아, 그리고 피임약의 기전이 궁금했는데 이런 거였구나 라고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순히 제가 제 지식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 드렸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영상 들고 찾아올게요. 잘했잖아.